강선우 씨.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의원마저도 제명시켜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아이템을 하면서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 민주당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제명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 수순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는 이준석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의 자제분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잘 보십시오.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그거예요. 이준석 당시 후보가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준석 후보는 전원입니다. 완곡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 수위가, 저도 표현의 수위가 부적절하다고는 봐요. 하지만 그 부적절한 워딩의 원소스, 그 원소스가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의 자제분이 SNS에서 우리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아이돌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면서 쓴 워딩들이 진짜 차마 입으로 옮길 수 없는 워딩들을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이재명의 자녀를, 자제분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악마화시키고 제명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민주당 사람들이 되게 뻔뻔하고 이중적인 게 뭐냐면, 뭡니까? 결국은 선택적 정의, 선택적 분노. 강순호 씨도 예전에 그 박원순 시장 관련해 가지고 미투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른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호소인이라고 그런 글을 올릴 때 이름도 같이 올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어떤 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때 기준도 없고 그때 상황별로 달라요. 그런데 그게 관통하는 게 뭐냐? 우리 편,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이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치 세력, 정치 집단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노를 조정해서 그 분노 뒤에 숨어서 진영 논리에 고착화되면서 그 진영의 뒤에 숨면서 본인들의 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물타기하고, 내가 잘못해서 수사받는 거를 정치 검찰이 공격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보수에도 맑은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으면 찾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권력이 영원할 수 없고요. 우리가 지금 어수선하고 분열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저쪽이 문제가 있을 때 강력하게 싸우면서 우리가 작은 성취 하나하나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존재감과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그런 것들을 국민들로부터, 당원들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지금 싸우지 않고 견제하지 않으면서 우리 안에서만 계속 변화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막연하잖아요. 과거에 머물렀잖아요. 그러지 말고 지금 확실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당대표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당대표를 만들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지율이 20%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도를 떠나서 우리가 전통적인 지지자들 하면 뭐 TK고 영남당이고 그렇게 폄훼하는 분들이 있고 뭐 강성 아스팔트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멀쩡한 대한민국, 우리한테 자식들한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거를 좀 벗어나서, 아니 확실하게,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 얼마나 뻔뻔합니까? 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결과가 모든 과정을 다 더 씌워가지고 정당화시킬 수는 없지만 때로는 뭡니까? 결과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겨야지 또 과정도 유의미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우리가 쇄신, 혁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쇄신, 혁신하고 아웅다웅 할 때 저쪽은 점점 하나하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기준점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소 취소하려는 전략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일부 장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라고도 못하고 또 심지어 천안함 피격, 연평도 도발,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공격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수 정권이 문제를 좀 제기한 문제를 조금 일으켜서 그쪽에 한 거 아니냐 헛소리 하려고 있잖아요. 우리가 혁신 필요합니다. 근데 혁신은 쇄신과 통합과 헌신이라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당신들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깃발을 드는 자, 혁신하고자 하는 사람, 내 팔을 잘라야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늘 주장하지만 이순신 장관이 해전에서 12척을 가지고 싸웠던 건 뭡니까? 호련단신으로 그 한 척의 배를 타고 가서 싸우면서 맞서고 있으니까 두려움을 그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용기로 바꾼 거 아닙니까? 우리 되게 지금 낙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말이 안 되는 강선우, 말이 안 되는 이준숙, 말이 안 되는 정경 이런 사람들을 팍팍 쳐서 야당이 야당 노릇하네. 그러면 국민들이 그래 이재명이 뭐 좋아서 찍었나? 이재명 문제 많지? 그래 보수 국민의힘 보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책임도 져야겠죠. 저도 국민의힘 연수를 당협위원장으로서 대선 승리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일련의 상황 속에서 제가 부족하고 있고 책임질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107명의 의원 가운데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착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이 조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강선우 씨, 강선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강선우가 민주당에 보좌진 협회가 있습니다. 보좌진 협회가 있는데 보좌진 협회에서 처음에는 지금 현재 보좌진 협회가 입장을 못 냈어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일부 언론이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려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운영진과 논의해 보겠다고 하면서 좀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들이 나섰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이른바 누른 겁니다. 여기에서도 갑을관계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처음에 오늘 오전까지는 민주당의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과 변명, 감성파리를 직격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나서서 사퇴를 촉구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현재 보좌진 협의회 회장단이 나서야 되는데 눈치 보는 거죠. 갑질 당한 거죠. 눌림 당한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역대 회장단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거짓 변명. 황당하죠? 갑질 해놓고서 갑질을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쓰레기 시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딱 하니 자기가 자기 집 앞에 그 쓰레기 상자들 있으니까 그거 갖다 치우라고 얘기한 그 텔레그램이 나왔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다른 보좌진이 다른 방의 보좌진한테 그 시키라고 한 거 쓰레기 딱 찍어가지고 딱 올리면서 퇴사하고 싶다 딱 하니까 그 다른 방에 있는 보좌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강? 또 강?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고 반복적인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다른 방 보좌관이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게 일상화되어 있고요.
여의도역 대나무 숲에서 강, 선, 우 이분 되게 유명해요. 유명합니다. 거기에 어떤 게 나옵니까? 우리가 하는 건 갑질도 갑질이지만 사람들 앞에선 아닌 척하는 위선이 더 짜증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대나무 숲에 뭐라고 나 있냐면 빵긋 빵긋 웃다가 사람들 지나가면 가가지고 친한 척하면서 손잡고 차에 타면 손 소독제로 씻고 어느 정도 막 씻었으면 뭐라고 합니까? 샤워를 할 정도로 했다면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는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안 치우면서 또 할머니하고 인터뷰한 손잡고 있는 거는 또 최고위원 때 그걸 또 사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관우님. 제가 아까 부글부글 하지 못했고 오글거린다고 이렇게 했을 때 부글부글 말씀하셨는데 제가 짜증이라고 하니까 혐오스럽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사실 많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과 사람에 대한 어떤 진정성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한결 갖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비판을 하면서도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하지만 강선우의 문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SBS가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SBS는 제3의 전원을 통해서 과장된 보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SBS가 속된 말로 빡 돌아서 빡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제 또 확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강선우라는 사람이 가지는 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과 문제를 피해가는 방식을 보면 참 뻔뻔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갑질형, 권력형 갑질이고 사적 보복 등이 권력형 갑질과 사적 보복 등이 사안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손절을 하는 분위기고요. 근데, 그러네요. 이런 상황에서 강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었던 지난 2003년 병원에서도 갑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코로나로 면회가 제한됐지만 국회의원이라며 병동에 들어가려 했다는 의혹인데 강 후보자 측은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것이라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MBN에서 강선우 씨가 사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서갑을 공천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민주당이 업보예요. 원래 거기는 누구 지역구였냐? 현역 의원이 2020년까지 2016년도에 금태섭 변호사가 공천을 받아서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조국 사태 때 금태섭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는 개딸이 아니라 문빠죠, 문빠. 문빠들이 쫙 몰려가서 엄청 공격을 합니다. 좌표를 찍어서. 그때 문재인, 우리 재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라는 그런 사람들, 뭐죠? 문골 노소리. 그 사람들이 또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공천을 할 때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조국 지지자들,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정봉주란 사람이 기웃기웃거렸고, 그 다음에는 김남국이 기웃기웃거렸습니다.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하니까, 뭐 조국을 지키고 금태섭을 날려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 강선우, 살지도 않은 강선우를 딱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문바들이 공천을 이기게 하는 거죠. 경선을 해서. 그런 식으로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집이 광화문 쪽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MBN 보도를 보면 집 이사할 때 보좌진들을 짐을 옮기는데 이른바 갑질을 했다. 근데 강선우 씨의 입장은 뭐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식사만 하고 갔다는 겁니다. 진실은 어디 있을까요? 밥만 먹고 갔더라, 짐도 옮겼더라. 밥만 잘 먹더라 그런 건가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SBS가 피날레를 날렸는데 첫 번째 아이템으로 했습니다. 뭐냐면 민보협 회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전에는 민보협 회장의 역대 회장단,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죠. 오비 회장단이 그런 입장을 냈고요. 오늘은 SBS가 실제 민주당 민보협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민보협 회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땄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민주당 보좌진들이 큰 자괴감을 느꼈다고 운을 떼면서 출근을 못한 사람도 있고 종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분도 있고 청문회를 보면서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보좌진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보좌진 보면 이게 생사 여탈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의원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씨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왕따 시키고 퇴직, 이직을 종용하고 이직을 유도하고 마지막은 뭐냐? 취업을 방해해요. 결국은 꼬리표를 붙이고 블랙리스트를 해가지고 어떤 방에 이 사람 우리 방에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번에도 똑같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 문제가 딱 불거지니까 기가 찬다. 이게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기가 찬다, 갑질에 기가 찬 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말이 가관입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명예훼손해도 되느냐, 그리고 이게 기사거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론도 이틀막 하고 언론에 대한 갑질을 하고요. 또 하나 어이없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좌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 민주당의 지도부가 수뇌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틀막 시키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좌진들이 어떻게 보는 겁니까? 출근을 못한 사람도 있고 종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무섭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좌진 협회 회장이 지도부를 만나서 강선우 아웃 부정적 기류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정은경이 이제 내일 나옵니다. 그러면 강선우, 이진수, 정은경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내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명 테러를 하거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잦은 사퇴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끌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른바 민심을 더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질질 끌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 다 끝난 상태에서 여기에서 누구를 날릴 것인가를 볼 겁니다. 강선우를 날릴지 아니면 이진숙을 날릴지 정은경을 날릴지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되게 무서운 게 자기한테 잘했던 사람, 개인적으로 연이 있는 사람을 내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다면 국민들한테 혈압을 더 일으키고 제가 볼 땐 이준석 후보자도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지금 날릴 사람들이 이 손에 꿰을 정도예요. 두 손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저 뻔뻔함과 지금 사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보통의 상식을 가졌으면 최소한 2명은 날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다만 그 시점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아닐 거다. 좀 더 이 사람들을 화살바지로 쓰면서 원래 더 문제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황당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하나 뭡니까? 지금 한미 연합훈련 중지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천안함 피격하고 연평도 도발 우리 정부가 강경하게 원칙 있는 대응을 했는데 항상 저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강경 대응해서 저쪽을 자극해서 그렇게 했다는 황당한 궤변을 하고, 또 김용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 사람 어떻습니까? 어? 김정일이 2011년도에 죽어요. 그러니까 조문하겠다고 나섭니다. 1년 전에 2010년도에 천안함 피격해서 연평도 도발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장병들이 산하에 갔는데 남북 간 협력을 위해서 긴장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올라가면 됩니까? 저쪽의 체제 선전에 이용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황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볼 때 나머지 사람들이 강선우, 이진숙, 정경 이런 사람들한테 밥을 사야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맹탕 청문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증인도 못 부르게 하고 참고인도 못 부르게 하고 자료도 무성의로 이렇게 제출하게 많은 그 물꼬를 튼 김민석 총리에게 밥을 사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잔치상을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인생이 그렇게 살고 전과가 사범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도 사실상 유죄라고 봤을 때 전과 5범에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인상의 기준점을, 도덕의 기준점을 저 밑으로 지하를 뚫게 만들어서 나머지 사람이 이재명에 비해서는 그나마 괜찮게 산 거 아니나 우리한테 착시감을 만들게 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저 모든 사람들이 한 턱씩 다 쏘야 되는 거 아니냐, 잔치상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한국 안 간지 20년이 되시군요. 일본에 사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참 저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좀 늦은 시간이지만 그거를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 사설을 보면서 좀 황당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그 대북관, 그리고 어제 통일부 장관이란 사람의 그런 대북관, 이걸 봤을 때 결국 그거잖아요. 이 감성적 대북관, 감성적 평화주의자가 얼마나 많은지. 전쟁 나면 이 사람들 총 들고 나보고 싸우겠습니까? 어? 전쟁은 우리가 원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준비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확고한 대적관과 확고한 어떤 신념을 통해서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한미 동맹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전쟁 억지력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사설 저런 사설을 보면서 이른바 힘에 기반한 평화와 억지력에 관한 좋은 말씀을 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서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 것 중에서 괜찮은 게 레오 트로츠키가 한 말입니다. 당신이 전쟁에 관심이 없어도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이게 뭡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전쟁에 관심이 없어도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힘이 없으면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관심사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 뭐냐? 전쟁을 원한다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유화 정책은 악어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먹이를 던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유화 정책이란 건 지속 가능하지 못한다는 거잖아. 아니, 우리가 악어한테 먹히지 않게 해서 자꾸 먹이를 주는데 먹이를 계속 줄 수 없잖아요. 결국 먹이가 떨어지면 우리가 먹히는 거잖아. 이건 누가 얘기했느냐? 위스턴 처칠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버나드 브로디 핵전략 이론가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무기의 목적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일종의 핵에 의한, 힘에 의한 균형입니다. 핵에 의한 균형. 그럼 우리가 핵을 얘기하고 무기를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나쁜 사람처럼 평화주의자가 아니고 전쟁광,
이렇게 폄훼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핵무기를 진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핵무기의 목적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헨리 키신저, 유명한 외교학자죠. 외교관이죠. 외교는 힘의 수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야, 왜 싸우려고 하냐? 우리가 싸우려는 게 아니라 외교, 대화와 협력을 위해서 외교적인 성과를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실론입니다. 그래서 감성적 평화주의자,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게 과연 북한의 선의에 기대서 우리의 안보와 우리 국민과 국민의 재산과 안보, 재산과 생명, 우리 아이들의 미래, 이거를 저들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까? 6.25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실상 무방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억지력은 평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는 조지 F. 캐니언이라는 분의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 본의 아니게 1박 2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